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 정치구단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따라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완도 진도 출신입니다. 오늘 딱 들어서는데 너무 멋진 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 네. 컬러이고 블루. 제가 동백꽃을 항상 붙이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거 캠프를 동백 캠프로 했는데 네. 제 아시는 분이 옆에 여기다 이렇게 동백꽃 신사라고 지금 새겨진 그 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와. 새겨진 사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5천만 국민이 이미자 선생의 동백 아가씨를 다 불렀어요. 네. 그때 유행할 때는 골목에 다니는 강아지도 부른다. 예. 이랬는데 딱 우리 5천만 국민 중 한 분은 동백 아가씨를 모른대요. 그분은 아메리칸 파이만 잘 부릅니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 아메리칸 파이 부르시. 그분이 문제입니다. 아이고 또 이게 만약 그분이 훅 또 들어오십니다. 예.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네.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 오늘 아침 보세요.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끄는 광복회가 당연한 대일 외교 굴욕, 네. 역사 왜곡을 지적하니까 단체를 또 하나 만든다? 공법 단체를 공법 단체? 또 하나 만들 것 같이 어느 하더라고요. 부에서 한다? 국가보훈부에서 한다? 예. 이건 분열의 정치예요. 그래서 그러한 네. 문제를 잘 대통령께서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예. 또 만든다? 하필 지금.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절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 이철우 교수. 예. 연세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찬 회장님께 아버님 했대요. 그 이철우 교수가 동아일보 전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의 두뇌를 잡고 입력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보면은 누굴까요? 이종찬 네. 회장님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 이 박지원은 제2 한일 합방을 획책하는 용산에 이완용이 있다. 누굴까요? 지금 현재 나는 밀정 이완용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네. 안보실 1차장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나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어요. 안보실장이 바뀌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분은 지금 현재 네. 3년 내에 하고 이제 다음 바뀌면은 안보실장 갈 거예요. 그분 보세요. 네. 일본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사과가 피로증 온다. 네. 이런 나라의 안보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망조예요. 그래서 저는 동백 아가씨도 부르고 네.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 일본 한국 관계를 잘 아셔야 된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 네. 김영석 관장. 네. 이런 분을 인사하니까 저희 아버님도 독립기념관에 위패가 있다니까요. 독립지사들이 다 거기 누워 계세요. 네. 물론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시지만 위패를 다 모셨는데 이분들이 벌컥 일어났을 것 같아. 그런데 더 가관은
자기들은 뉴라이트 아니라 도둑놈 잡아서 도둑놈 아니라 가지 자기가 내가 도둑놈입니다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 이런 분들을 중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자, 오늘도 뭐 도화신문에 네. 크게 났던데 일본 갑자원대 고시행 고교 야구대에서 네. 교토에 있는 우리 한국 학교 네. 160명이 다니는 그 학교 야구팀이 지금 고시행대 결승전에 들어갔어요. 대단합니다. 예. 한 20여 년 전에 이게 창당돼서 했을 때 네. 준결승까지 갔거든요. 이번엔 결승. 이런 자랑스러운 네. 일본에 살면서도 우리 한국 말 애국가를 고시행대에서 나오는데 이걸 보고도 우리말로 된 교가가 막 흘러나오죠. 참 교가가 예. 나오는데 생중계도 되고 일본 전역에. 이걸 보고도 야.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 음. 일본 사람들 사과에 필요증이 있으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일본에 살고 있는지 헷갈리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때때로 나는 네. 이번 광복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 이건 식민사관이죠. 이것은 일본 총리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복절 경축사를 봐도 일본 얘기가 없고 그래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성찰하고 요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지인데 아예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젯밤 네. 제가 일본 통신사 기자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내가 독립지사 아들이고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시고 네. 독립기념관에 독립기념관에 입회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친일파다. 음.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실무자로 참여를 했고 네. 내가 문화관광부 장관 하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과감하게 다 틀었다. 네. 그래서 오늘이 됐는데 이렇게 사과와 반성과 사과 독일처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고? 9월에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일본 국민으로 볼 때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역사를 이긴 그런 총리로 일본 국민들이 일본 언론이 생각하겠지만 그랬다가는 일본 역사도 왜곡이다. 네. 진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일본 국민이 돼야 독일이 된다. 독일에서 배워라. 네. 별로 그 이유를 달지 못하더라고요. 아하. 물론 상당히 그 반성적인 얘기를 하던데 이게 문제죠. 이게 가해자 일본, 피해자 우리 국민이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일본의 사과가 부족하다, 성찰이 부족하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이 동원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이 태도가 뭐 옛날엔 사과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과 한번 했으니까 끝이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문화일보 이현정 네. 논설위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옛날에는 그런 분 아니거든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지 않았는데 박지원이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 지나치게 우경화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왔던 거예요. 지금도 그 굴레에 딱 갇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음.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우경화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이끌고 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더 흥분하는 것은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네, 네. 이분은요, 지난 대선 때 음. 광화문 목사님하고 나와서 뻘건 윤석열 총장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잡아간다고. 맞아요. 과거 발언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요. 어제요 한겨레 신문 김대중 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여기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신 학술회를 네. 프레스센터에서 했어요. 그런데 미리 이제 오신 뭐 기빈 몇 사람들이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네. 내가 다 돌아보니까 국가 몰란 사범들이야. 깜짝 놀라셨어요. 대통령이 예. 국기 문란하는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거기서 다 이거 재패기하다 할 사람이 국기 문란하고 반국가 반국가 세력 암약하고 있는 분들 앉아 다 웃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 한 분만 한 분만 제정신 돌아오면 돼요. 참. 아닌가.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겠다. 결국 출장 조사 대통령실로 가서 핸드폰 뺏기고 조아리고 수사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서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디올백? 총장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총장 보고하는데 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할까요? 수사심의 열어라 해도 안할것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안 해. 음. 끝. 이게 그대로 우리 국민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대로 192명의 우리 민주 진보 개혁 국회의원들이 눈 감아줄 것 같아요? 특검 가는 거예요. 네. 특검 가자 음. 하고 지금 대통령의 말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니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그런 불행한 선택을 했는데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현희 네. 그 자리에 계셨죠, 의원님? 최고위원이 예. 김건희가 살인자다. 음. 물론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렇지만 6등난 김현희, 전현희 최고위원이 2등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분이 네. 돌아와야 돼. 그분이 달라져야 그렇죠. 모든 게 달라지고.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네. 우리 지금 헌정에 대변인을 하는 신중식 전 의원이 계세요. 네. 아주 참 젠틀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come September 9월이 오면 한번 들어봐라.
하고 보내서 제가 공유를 했어요. 네. 제 페이스북에. 아, 저보다 멋쟁이래요. 그래서 오늘이 처서인데 네. 더위도 가고 음, 9월이 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가고 음, 새로운 역사가 옵니다.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또 해가 달라지듯이 바뀌고 있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 어제 네. 경랑의 시대 대한민국 음, 묻는다. 이 학술 회의에서 네.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음,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연세대학교 총장. 네. 이분들이 축사를 하는데요. 진짜 높은 수준 높은 그래서 나는 저분들의 축사를 모아가지고 네. 한번 책을 내도 김대중의 해고록이 되겠다. 이번에 강 부장 책 가져왔나? 책.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예. 죄송합니다. 차 있다고 합니다. 책이 지금. 책 가지러 갔습니다. 가져오면 예, 예. 하나 드리고 가야지. 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과 한길사에서 예. 김대중 육성 회고록을 출간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병환종 41번 41회에 걸쳐서 유상영 당시 관장 네. 연세대 교수와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한 녹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43시간 어허. 43시간을 했는데 그것을 윤문만 약간 해가지고 책으로 나왔어요. 네. 재밌는 것은 거기에 QR 코드를 군데군데 넣어가지고 핸드폰만 대면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이 연설문이 나오게 됐다. 야, 그거 잘 해놨네요. 잘했어요. 예.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네, 네. 우리 박정호 기자도 보시고 알겠습니다. 오연호 대표한테도 꼭 하나 갖다 드리고 알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근대 현대 정치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참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거기 담겨 있다. 그렇죠. 지난 18일 네. 국립현충원에서 15주기 추모식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와가지고 네. 추도사 음, 김대중 대통령님을 높이 평가하고 물론 우리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권한대행도 네. 하고 이재명 대표도 참석은 했지만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으니까 네. 후보. 구두로 예. 얘기를 했는데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해남한도 진도에서 김이 가장 많이 생산돼요. 질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이 금값 아니에요? 그렇죠.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곱창김이 아,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아하. 제가 사다가 네. 라면 중에 제일 좋은 DJ 라면. 지금 DJ 라면 제가 쓴 책하고 여당 의원들도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야 하도 여야가 대치하니까 이 박지원이가 보냈어? 하고 쓰레기에 버릴 것 같아서 192명 야권 의원들한테만 보냈어요. 예. 그런데 후배 의원들이 책도 잘 읽고
김도 이렇게 맛있습니다. 네. 해남만도 진도 김이 이렇게 좋습니까? 이봐, 이제 못 주니까 사다 먹어. 그래. 그래서 팔아줘. 이번 추석에 예. 사실 그 특산품인 논새우젓, 토화젓 네, 네. 이걸 준비하다가 이 책을 김대중 육성회고록을 여야원 300명한테 보내자. 민주주의고 근대 현대 정치사다.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여당에서도 몇 분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다, 많이 예, 연락 예. 오던데 그렇겠죠. 아주 좋아요. 음. 이게 김대중 육성회고록이 출간한 지 5일 만에 네. 2세 찍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민주당 당직자들, 국회 이런 분들한테 민주연구소 여기에다가 사실은 해남 고구마를 네. 추석 선물로 보내려다가 아. 이 책을 보내자. 그래 의미 있네. 주문을 했더니 예. 지금 음. 인쇄 2세 들어갔다고. 네.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말씀, 김대중 정신이 꼭 필요한 이 시대, 여야 의원들이 김대중 정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에 또 어떻게 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협치의 길을 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돌아오는 주일 25일 날 네, 이재명 한동훈 대표 회담하기로 했는데 회담하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양성 양성이다고 하면은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회담이 안 될까 봐서. 네, 일단은 지금 연기가 됐다는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 또 양산마을 방문 일정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년이 됐고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분이니까 예, 예. 뭐 바로 특별한 회복을- 것은 없지만은 지금 제 후배 동생이 네, 목포에서 100세 요양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리 주세요. 네, 그런데 한 권 더 가져와야 돼? 예, 책을 보여주시죠. 예, 얼마나 예뻐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이렇게 김대중 육성 회고록. 네. 이렇게 비교하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미남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가 돼 있습니다. 대표 회담 하는데 네, 빨리 나으셔가지고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제 목포에서 100세 요양원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노인들이니까 40여 프로가 코로나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도 입원을 거부합니다. 네, 코로나 환자 있다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환자 전용 그 입원실, 음압 병실도 없어져 가지고 링거를 맞으려면은 차 속에서 맞고 있습니다. 차에서. 그래요? 그리고 약이 없다는 거예요. 박스비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에 썼더니 제가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잘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코로나 방역 못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비난하더니 네, 세계적으로 K 방역 칭찬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을 잘못했다고 얼마나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당신이 잘못한 걸 아나 봐. 그 문재인 정부 탓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 약품 이제 음. 곧 35만 명이 감염될 거다. 그래서 약품도 막 급히 사들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도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고 네. 차제 집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대했던 대표회담이 연기된 것은 네.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음. 대통령 음. 한동훈 대표 제발 그 구상 유치한 네. 세계 해외 터픽감을 음. 좀 제공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축하는 보내면 되지 연락이 안 된다. 난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게 뉴스가 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축하는 보내면 되고 전화 안 받는다. 민주당에서 펄떡 뛰고 자 한동훈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 이게 무슨 고시행 야구 대입니까? 네. 야구 시합입니까? 예. 뭔 월드컵 4강전 축구입니까? 축구 경기처럼.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보았지만은 예. 대표 회담 성중계하자 이런 구상 그건- 유치한 제안을 하는 대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전례가 나는 없었죠. 없죠. 생중계된 회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직은 미안하지만은 덜 익었다. 아하. 덜 익었어.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예. 정치 경험이 없는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은 아. 검찰 출신 대통령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전화해서 형님 내가 검사 물을 빼는데 10년 걸렸습니다. 3선 되니까 빠집니다. 자들 안 됩니다. 그걸 한동훈 대표가 세게 들어서 빨리 정치 좀 배우고 네네. 민주주의를 체험 교육해라 받아라. 이 검찰식으로 해 네. 상명하복 이러기 그렇게는 때문에. 그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생중계하자고. 아니 아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치 회담하면서 생중계하자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치 회담 그동안 많은 회담 하셨잖아요, 우리. 그렇죠. 의원님도 대표 하시면서. 네. 바로 지금 책에다가 말씀하세요. 네, 제가 네, 책에다가 이제 서명을 해주고 계신데 사인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이게 이제 회담 생중계는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라고도 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생중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젠 또 얘기했습니다. 대표회담 생중계 민주당이 불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생중계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도 TV 토론을 해야지. 그렇죠. 그건 토론. 토론이지. 생중계 토론. 예. 그러니까 토론과 회담 앞으로. 이게 다른데. 앞으로 예. 많고 많은 날인데 음. 여기에서 두 분이 협치의 모습을 보여라 이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최상병 특검 같은 것은 민주당에서 다 받았잖아요. 이 3자 특검, 그것도 오케이. 받고. 예. 오케이. 제보 공작, 오케이. 네. 오케이. 그것까지. 그러면은 받아서 하겠다. 음. 이걸 합의를 하면서 네. 민생 법안 등 쉬운 걸 해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문화관광부 관광체육부 장관 할 때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 대북 특사로 임명하시고 나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네.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거니까 북한 대남 특사를 만나서 구동존의하고 네. 선의훈안해라. 음.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라. 네. 어려운 것은 뒤로 밀려라. 그래서 저는 두 대표 회담도 그 정신으로 하면 성공하고 또 만나자. 그러면 차라리 다음에는 TV 토론을 하자. 이것도 답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고 풀고 네. 해결하는 정치를 거부하고 꼬이고 음. 싸우게 하는 정치를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력인 네.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대표회담을 정례화 성공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 격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야 대표가 이제 만나게 되면 뭐 생중계든 아니든 만나게 되면 만나는 것 자체는 뭔가 합의안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 들어줘요. 네, 어제도 뭐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처리를 했고요. 합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러다 이제 용산이 고립되는 거 아니냐. 시장 격리 된다니까. 아, 정치 시장 격리 시켜야 돼. 시장 격리. 지금 쌀값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80kg 가마당 음. 20만 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전국 농협에서는 40kg 벼 나락 한 가마당 네. 6만 천 원에 수매를 해가지고 15만 톤을 시장 격리 시켜놓은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게 쌀값이 내려가 버리니까 지금 농협이 전체적으로 부실화되려고 하니까 농협 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제가 만났더니 네. 1,000억을 들여서 쌀 쌀 소비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벼 추수기간 지금 왔잖아요. 네. 이걸 매년 정부에서는 15만 톤 구매해서 시장 격리를 시켜줘야 돼. 그리고 6만 천 원씩에 수매해달라. 네. 이렇게 농민회도 어제도 음. 해남 농민회 이무진 회장이 국회로 또 왔더라고요. 네네. 갈 곳이 없는 거야. 아하. 그래서 곳이 없어서. 요구하는데 그걸 결정 못 하고 있어요. 음. 아, 쌀도 이렇게 시장 격리하는구나. 거기서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도 두 대표 회담을 해가지고 네. 정치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참.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사실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협치하는 흐름에 함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한 개 거부권 행사했고. 2, 3년 전에 MBN에서 초청해서 온 미국 MIT 네. 경제학 교수 S 모글로 교수가 와서 한국에서 그러더라니까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네. 하니까는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풀어야 된다. 정치부터 잘해야 경제는 자동적으로 따라간다. 네. 대통령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여야 대표 회담을 해가지고 뭔가 뭐 합의안을 도출해낸다. 그렇게 됐을 때 뭐든지 됐을 나와요. 때 절대 염려하지 나올 마세요. 나올 왜냐하면은 네. 한동훈도 미래 대통령 후보를, 이재명도 대통령 후보를 네. 목표가 그분들은 딱 정해졌어요. 아하. 그래서 미래 세력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협치의 길을 트기 위해서 이재명이 제안하고 한동훈이 흔쾌히 받아들인 양당 대표 회담이 최상병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네. 두 가지 조건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였고 네. 민생 문제는 전세 사기법 등 하나가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법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영교 네. 전 최고위원은 아마 지금 한 7년째 구하라법을 주장하는데 예. 이번에 하기로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동 같은 것은 하고 네. 존이 틀린 아하. 것은 남겨놔라. 일단 선이 네. 쉬운 것은 하고 훈한 음흠. 어려운 것은 뒤로 빼놔라.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대표가 미래 세력이 음. 이것마저도 합의 못하고 깨져버리면은 네. 그 사람들 미래 없어요. 지금은 져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맞아요. 져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씀은 정말 누가 들어도 딱 맞는 말씀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야말로 바지 사장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왜냐하면 결정권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지 사장 취급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당신이 네. 뭐라고 했어요? 전당대회가. 예. 국민 뜻에 따르겠다. 민심을 따르니까는 63%로 네. 대표가 된 거예요. 음. 이재명 대표도 세상에 DJ보다 더 많은 85%로 된 것은 우리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이 네. 이재명을 도구로 써서 대통령 후보 만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교체하자 하는 집단 저성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네. 대표가 압도적으로 된 것은 민심을 존중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늘 민심은 과학이다.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지금 최상병 특검은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쿠키뉴스 국민일보에서 여론조사 네. 보도한 거 보면은 양자 대결. 이재명, 한동훈 대권 후보로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50.7%, 네. 한동훈 대표가 30.4%. 어허. 물경 20%포인트 이상을 리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선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앞으로 거의 3년이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두 대표는 정치를 잘해야 돼요. 민심을 존중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안 시키면 나부터 아하. 가만 안 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야 대표 회담은 뭐 연기가 됐지만 어쨌든 열려서 성과가 나올 당연하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상해 주셨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자기 어떻게 해요? 또 거부권 행사하면은 예. 재투표 국회에서 하면서 200명 넘기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완전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제가 뭘 하겠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부터 네. 레임덕으로 가고 있다. 저는요. 네. 김대중 대통령 5년을 청와대에서 장관으로 비서실장으로 모시면서 보니까 네. 기자도 여당도 야당도 몰라요. 레임덕은 측근이 보따리 싸면은 레임덕의 시작이에요. 지금 동훈하고 가장 아꼈던 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결별 선언을 한 거예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벽오동 심은 뜻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돼요. 윤석열 윤심 쫓았다가는 나 대표도 안 되고 네. 대통령 후보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따라가자. 음. 그래서 국민 뜻대로 가겠다. 네. 이렇게 하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윤 대통령한테 줄 서는 날 그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그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보았다니까요.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지는 태양에 줄 서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에 줄 서지. 예. 비록 지금 대통령실에서 간섭을 하고 윤 대통령이 동훈이 네가 부르타서 넘어져 동훈이 넘어져.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꿈을 꿔야 돼. 예. 깨야 돼. 자, 전두환 예. 대통령 보십시오.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육사 동기, 대구 출신 노태우 대통령을 대통령 시켰잖아요. 네. 헌법에 지금도 헌법에 남아 있어요. 음. 국가 원로 상임의장으로 딱 해서 대원군 노를 하려고 했지만은 네.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당신 이순자 여사하고 같이 백담사가 있어. 귀양 보내버리잖아요. 그렇네. 이건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반국가 세력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과 또 비판적인 언론들을 향해서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경고하는 아니면은 뭔가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반국가 세력이 도도 처처에서 암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항전 의지 필요하다. 이렇게. 항전 의식이 필요하다. 네. 북한 어쩌고 저쩌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은요 대통령은 경찰, 검찰, 군의 명령에서 잡아들여야 돼요. 왜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히려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대통령께서는 빨리 잡아가라. 암약하면 되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 마치 일본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변질시키듯 제2의 한일 합방을 획책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용산의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씀한 대로 밀정이 네. 박지원이 얘기한 대로 이완용이 있지 않느냐? 이완용이 있다. 이런 의심을 드는데 이번에 반국가 세력, 암약, 네. 항전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제2의 인혁당 사건이 획책되고 있는 거 아니야? 칼바람 부는 거 아니야? 예. 또 많은 정치인, 많은 학자, 많은 기자들이 빨갱이로 둔갑시켜서 잡혀가는 것 아니야? 무슨 북풍이 일어나나? 저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어때서 그런 나쁜 짓만 배워가지고 네. 국민을 공갈치고 말했지. 기자를, 정치인을 네. 그거 안 돼요. 이거 거의 뭐 이제 화를 버럭 내셨는데 그만큼 뭐 여야 간의 대표 간에는 회담을 한다. 또 협치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전국 자체를 경색시키고 소금 있어요. 뿌리는 거예요. 두 당 대표가 나를 제끼고 격리시키려고 내가 주도권이고 내가 대통령인데 한동훈 내 말 안 들어? 이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대통령이 딱, 공갈치면은 나라가 되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은 풀고 네. 해결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헝클어뜨리고 싸우게 하는 대통령은 네. 정치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거듭 주장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 예정됐던 봉하마을 또 양산마을 방문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일단 지금 격리 중인 상태고 호전이 되면 당대표 회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코로나19가 요즘 많이 퍼지고 있고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확진이 되면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많이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네. 35만이 가도록 음, 우리나라 대통령 뭐 하셨어요? 왜 선제적인 대응 못했느냐?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확산되도록 놔뒀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WHO 네. 질병관리청 그래서 다 경고하잖아요. 음, 어떻게 됐든 소일코 외양간이라도 고친다는데 네. 박스로비드 약품도 많이 구입됐고 그러니까 저부터 이제 당분간 마스크를 쓰면서 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자. 저도요 음, 장염 걸려가지고 3일간 입원했어요. 아유. 그리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음식도 익은 음식만 먹고 있지만은 여름철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매일 밤 운동을 하는데 네. 폭염이 이렇게 심하니까 열대야가 되니까 지금 여의도 거의 공원 못 열흘 운동. 이상 야. 운동을 안 했어요. PT만 너무 가서 더워서 봤는데 예.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재명 대표님 특히 빨리 윤석열 회복하세요. 정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선 각자 도생이 거의 뭐 디폴트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요. 너무 걱정이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가 뭐 전국 당원대 대의원대가 아닙니다. 당원대 축제 현장, 축제 한마당이더라고요. 의원님도 이번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저도 민주당 전당대회 많이 가봤지만은 역대급 성공한 전당대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쾌차를 빌면서 회복 후에 양산 네.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신다 하면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요? 예. 오. 뭘 사과해야 예, 예. 되냐면은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인데 네. 두 분은 서거하셨고 유일한 생존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동영상 축사를 보냈어요. 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이 야유를 하더라고요. 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됐다. 예.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하느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보세요. 5만 대의원 당원들이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하니까 전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땡큐 조 47분간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호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도 마치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처럼 네. 때처럼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자,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미셸 오바마 얼마나 열광적으로 해주고 또 해리스 월즈 이 정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해줘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이 그런 대한민국 면에서. 정치에 네. 또 빨리 구현돼야 된다. 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부 민주당 당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좀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하. 그리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연임한 후 24년 만에 네. 이재명 대표가 연임했어요. 85%에 가까운 득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은 이재명을 도구로 해서 정권개최해라 네. 하는 여러의 음. 집단 지성의 결론이고. 보세요. 제가 김민석, 전현희, 박지원 네. 이렇게 셋이 서서 두 분은 1등, 2등 해야 된다. 5선, 3선인데 여기서 1등, 2등 못하면은 탈락하고 똑같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 당신이 네네. 1등을 해야 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이루고 갈 수 있고 네.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음.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진짜 그게 뭐 정치 구단인가 천공 스승 다음가는 지원 스승인가 지원 모르겠어. 스승. 보세요. 흐름을 딱 맞추셨어요. 예. 자,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네. 전현희 최고위원이 얼마나 국민권익위원장 때 윤석열 대통령과 싸웠어요. 유일하게 직접 싸워서 이긴 사람은 우리 민주당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밖에 없어요. 네. 이걸 강조하면서 자기 부하 정의로운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네. 그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안타까운 네. 선택을 하니까 잘했건 못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박찬대 대표가 유감 표명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살인이다. 네. 이 바로, 말로 네. 6등에서 2등으로 올라오잖아요. 정봉주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또 제가 네. 선배니까 정봉주 당신은 도덕적 보상을 받아서 5등 안에만 들어서 최고위원회 진입해라. 네가 1등하면은 네. 우리 민주당이 안 좋아.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아.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 말씀. 광주대에서 네. 김민석 후보한테 역전됐잖아요. 맞아요. 오후에 전남대회 하는데 제가 오. 해남완도 진도니까 전남대회장에 갔죠. 거기서 저를 보더니 네. 원장님 역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아, 예. 그래서 잘했다. 당신은 꼭 5등 안에 들어가고 당신이 받은 시련에 대해서 민주당원과 국민들이 도덕적 보상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1등에서 네. 6등으로 떨어질지. 그런데 저는 정봉주 후보가 자업자득했다. 자업자득이다. 예. 아무리 내부 총질을 하더라도 정봉주 지적이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설하고 나오니까 제가 잘했다. 너 연설 잘했다.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정동영 전 의장도 그러더라고요. 네.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원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터부시하는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안 돼야 된다. 이걸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뭐 전원으로 돼서 알려졌죠. 알려졌잖아요. 그 그것도 시인도 했어요. 나중에 또 확인도 했고 정봉주 후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1등에서 6등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이게 저는 민심이라고 봐요. 민심이 또 솔직히 정봉주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형편없는
꼴등이야. 그러더라고요. 민심이 과학이라니까요. 그 민심이 과학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 하나 보내주세요. 박지원 이렇게 해서 민심은 과학입니다. 예, 다 워딩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큼 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쭉 보면은 당원 주권 정당의 그 길로 민주당이 더 다가가고 있고 정말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50.7대 음, 30.4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 물론 밴드웨건 전당대 네네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컨벤션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 한동훈, 이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에 한 번도 1등 한 적이 없어요. 1등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아하. 그게 이 민주당 전당대 그 축제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결과로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전당대 분석까지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멋진 이 셔츠 동백꽃 신사 셔츠를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봤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오마이TV 200만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참 200만 200만이 돌파했는데 네,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연호 대표한테 200만 2,809명. 예. 자 지금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하시는 분한테는 네. 이 김대중 알 수가 없- 육성 예. 회고록을 보내겠습니다. 10분 만든 사람. 10번 저 누군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야 한 건 더 가져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또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오마이TV 여기저기서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200만은 또 넘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또 지금 네. 빨리 예. 그 댓글 누르시고.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네. 이 김대중 육성 회고록을 하나 보내줍니다. 그런 거예요. 예. 지금 하셨다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 성보성님, 10일. 성보성님이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인가요, 성보성님? 네, 저희 이 오마이TV 메일로 저희 성보성님 바로 했다고 지금 댓글 주셨어요. 네. 바로 구독하셨다고. 네. 성보성님. 성보석 네, 저 친구가 아까 어. 제가 얘기한 네, 네. 목포 백세예영원 어, 원장인데 여태까지 구독 신청을 안 했어? 그런가요, 성보성? 저기는 언제 사서 보라 갔어요. 사서 주지 보러 말고. 지금까지 구독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은 저기도 직무유기야. 직무유기야. 자, 그러면은 또 구독하신 분 댓글 주시면 우리 애플튜브님이 구독하셨나요? 구독하셨나 봐요. 받고 싶다라고 댓글 주셨는데 그러면 애플튜브님 저희 오마이TV 메일로 오마이TV 저희 설명글에 보면 메일이 있습니다. 광고문이라고 돼 있고 메일이 G메일이 있는데요. 오마이뉴스TV gmail.com 여기 저희 오마이TV 영상에 보면요 밑에 있거든요. 광고문이 설명글에 보면 여기로 우리 내가 애플 튜브입니다 하시면서 구독하셨으니까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가 연락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튜브님. 성보석 원장은 네, 성보석 원장. 제가 내일 만나요. 그러세요? 제가 내일 저녁 7시에 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음. 강당에서 장보고 김대중 리더십으로 강연을 해요. 그러세요? 예. 장보고 연구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올 거예요. 그리고 저 백세영원 원장은 자기도 성공적이지만 자기 부인도 예. 딸도 금장사에서 돈이 많아요. 사봐야지. 네. 거기다 신청하고. 아니 성봉성님이 그리고 여태까지 오마이TV 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구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진즉했습니다 하고 또 댓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이거 타려고? 성보석 나쁘네. 자기가 양보해야지.
성보석 우리 원장님은 의문의 일표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사서 보실 것 같습니다. 성보석 원장 네. 한 10권은 사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주위한들 저희들 네,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무석 원장님. 제가 이렇게 네. 서명해가지고 예. 박정호 기자한테 아이고. 드립니다. 아유 바로 받을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해당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네요. 잘 읽겠습니다. 하기야 뭐 네.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거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네. 무혐의 처리한다는데 그렇네요. 슬픈 현상이에요. 네, 참 김대중 육성 회고록. 김대중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200만 원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책도 주셔서 오마이 TV가 더 열심히 방송하고 잘해야죠. 힘을 내겠습니다. TV가 네, 대한민국 중심 언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요즘 특종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